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톱10. 해적이라고 하면 검은 깃발과 외다리 상장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해적들은 영화보다 훨씬 대담했고 훨씬 부유했습니다. 오늘은 약탈한 재물과 거느린 함대, 그리고 살아남은 방식으로 평가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들을 순위로 알아봅니다. 10위. 스퀴드 보니스. 신사가 해적이 된 가장 이상한 이야기. 스퀴드 보니스는 1717년 카리브해를 누빈 해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베이도스의 부유한 농장주였고 영국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40대에 갑자기 해적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해적들과 달리 그는 자기 돈으로 배를 사서 선원에게 월급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사해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경험이 부족해 선원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한때 검은 수염과 함께 항해하다 그에게 배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1718년 케이프 페어 강에서 체포돼 찰스턴에서 교수형됐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가장 독특한 해적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9위. 에드워드 로. 가장 잔혹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에드워드 로는 1722년부터 24년까지 활동한 영국 해적입니다. 이 짧은 도해 동안 100척이 넘는 배를 약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잔혹함으로 악명이 자자해 많은 선원들이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사로잡힌 포로의 입술을 자르거나 산채로 화형시킨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시민은 그를 가장 잔인한 해적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모은 보물의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간 대비 약탈 규모로는 손에 꼽혔습니다. 선원들조차 두려움을 떨었고 결국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724년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프랑스군에 넘겨졌고 마르티니크에서 처형됐습니다. 8위. 윌리엄 키드. 보물지도 전설을 만든 해적. 윌리엄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가 고용한 사략선장이었습니다. 1696년 인도양에서 해적 사냥을 명령받고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탈한 캐다 머천트호가 영국 동인도회사의 우방국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합법적 사략선장에서 갑자기 해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체포 직전 그는 약탈한 보물의 일부를 비밀 장소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묻힌 보물 이야기가 이후 수많은 보물섬 전설의 원형이 됐습니다. 1702년 런던에서 해적과 살인 혐의로 교수형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3년 동안 템스 강변에 매달려 다른 해적들에게 경고로 사용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의 전설은 살아 있습니다. 7위. 칼리코 잭 그리고 두 여성. 가장 이색적인 해적선. 칼리코 잭은 1718년부터 20년까지 카리브해를 누빈 영국 해적입니다. 그의 본명은 잭 레컴이며 화려한 캘리코 옷을 즐겨 입어 칼리코 잭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진짜 명성은 약탈 규모가 아니라 두 여성 해적과 함께 항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앤 보니와 메리 리드입니다. 당시 여성이 해적이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남장을 한 채 누구보다 거칠게 싸웠습니다. 1720년 자메이카 인근에서 영국 해군에 체포될 때 진짜 싸운 사람은 두 여성뿐이었습니다. 잭 레컴은 곧 처형됐지만 두 여성은 임신을 이유로 처형이 연기됐습니다. 앤 보니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메리 리드는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짧은 항해였지만 해적사의 가장 독특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6위. 프랜시스 드레이크. 여왕에게 자기를 받은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16세기 영국의 사략선장이자 탐험가였습니다. 1577년부터 80년까지 그는 세계 일주를 완성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젤란 함대 이후 두 번째 세계 일주였습니다. 이 항해 도중 그는 스페인 보물선들을 약탈해 막대한 부를 영국에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그를 해적이라 불렀고 영국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습니다. 1588년에는 영국 함대 부사령관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해적과 국가 영웅의 경계를 가장 흥미롭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5위. 검은 수염. 가장 두려운 해적의 대명사. 검은 수염. 본명은 에드워드 피츠입니다. 1713년부터 18년까지 카리브해와 미국 동부 해안을 누볐습니다. 그의 별명은 늘 길게 기른 검은 수염에서 나왔습니다. 전투 직전 그는 모제 불붙은 도화선을 띄워 연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은 적들에게 악마처럼 보였고 많은 배가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1718년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한글 봉쇄해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의약품을 받고서야 봉쇄를 풀어줬습니다. 같은 해 12월 영국 해군 중위 메이너드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머리가 잘려 배에 매달린 채로 노포크에 도착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4위 바솔로뮤 로버츠, 400척을 약탈한 해적의 왕. 바솔로뮤 로버츠는 1719년부터 22년까지 활동한 웨일스 출신 해적입니다. 그는 황금기 해적 중 가장 많은 배를 약탈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에 약 400척의 선박을 납부했습니다. 그의 함대는 대서양과 카리브해,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누볐습니다. 검은 바트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특이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해적 행동 강령을 만들어 선원 사이의 분쟁을 줄였습니다. 도박과 음주는 제한됐고 약탈 분배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1722년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영국 군함과의 전투 중 폭탄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카리브해 해적 황금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3위 허리 모건, 해적에서 자메이카 부총독이 된 남자. 헨리 모건은 17세기 카리브해의 가장 성공한 사략 선장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스페인 식민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668년 그는 400명의 부하로 쿠바 푸에르토 프린시페를 함락시켰습니다. 1671년에는 1500명을 이끌고 파나마시티를 약탈했습니다. 당시 파나마는 스페인 식민지의 최대 보물 집결지였습니다. 약탈한 보물의 가치는 오늘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잠시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찰스 2세 왕에게 기사자기를 받고 자메이카 부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부총독이 된 그는 다른 해적들을 직접 잡으러 다니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해적이 권력자로 변신한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헨리 에버리, 단 한 번의 약탈로 사라진 전설. 헨리 에버리는 1695년 단 한 번의 약탈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무굴 제국 황제의 보물선 단지 사와이호였습니다. 이 배는 메카 순례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에는 황제의 친척과 막대한 보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버리의 함대는 홍해 입구에서 이 배를 납포했습니다. 약탈한 금과 은, 보석의 가치는 오늘날 가치로 약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동인도회사와 무굴 제국 사이의 외교 위기로 번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역사상 첫 국제 해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에버리는 부하들과 보물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행방은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위 정일사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적 함대를 이끈 여인. 정일사오 정수 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광저우의 매춘부였으나 해적 두목정일과 결혼하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807년 남편이 사망하자 그녀는 직접 함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 그녀의 함대는 약 1800척의 배와 7만 명에서 8만 명의 해적을 거느렸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적 조직이었습니다. 청제국의 정규 해군조차 그녀의 함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규율을 세웠고 약탈 분배 비율을 명문화했습니다. 여성 포로 학대를 금지하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1810년 청나라 정부는 그녀에게 사면을 제안했고 그녀는 협상으로 은퇴를 받아냈습니다. 재산을 모두 지킨 채 도박장과 사창가를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다가 1844년 평화롭게 사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10명.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탈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총독이 됐고, 어떤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대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게 해줍니다. 흥미연구소였습니다.